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예비 고1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이제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은 이제 사실은 요 전 강의에서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에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은지, 잘못된 공부 습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방법적인 측면을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드렸거든요. 약간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요 강의를 통해서 문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특히 이제 현대시나 고전시가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선생님이 실제 작품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근데 어떤 걸 갖고 할 거냐면요, 이렇게 2019학년도 고1 3월 학력평가, 선생님이 지난번 강의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이 1월과 2월 동안에 고등학교 1학년 학력평가 문제를 풀어보고 와라. 왜냐하면 그 실제 내신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이 학력평가 문제 속에서 16번에서 20번 문제, 즉 고전시가 현대시가 세트로 묶여있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강의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경화여고 예비고1 학생들, 이제 신입생 교재를 받은 학생들은 52페이지 보면 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 뒤쪽에 해설지가 나와 있긴 하지만 해설지만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의를 좀 들어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문학과 문법은 꼭 공부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현대시, 고전시가 분석하는 법,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는 문법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문법 기본 개념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걸 토대로 선생님이 사실은 그 신입생 교재에 3회분이 들어있더라고요. 45문제씩. 다 찍어주면 좋겠는데, 다 찍어주기엔 선생님의 시간이 여의치가 않고, 선생님도 이제 생기부도 써야 되고 많이 바쁘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금 그 한 작품씩이라도 한 영역에 대한 좀 이게 구체적인 내용들 설명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으니까, 자, 교재를 가지신 분들은 신입생 교재 52페이지를 펴시고, 혹시 교재가 없는 학생들은 2019학년도 고1 3월 학력평가는 인터넷에 가면 많이 있어요. 다운받으셔서 거기서 16번, 20번 문제를 펴시고 함께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시면 들어야 돼요.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6번, 20번 문제가 총 5개의 문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는 2편인데 5개 세트. 굉장히 상당히 많은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신음의 방옹시어라고. 사실은 뭐 방옹시어인데 이거는 그냥 방옹의 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3년으로 이제 시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고전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여러분 그 고등학교에서 시 세트 문제가 나오게 되면 특히 모의고사 형태를 많이 따게 되는데 대개 1번 문제에 이런 문제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내신 시험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문제, 모의고사와 비슷하죠. 2편의 시가 있을 거예요. 가와 나가 있고요. 그 둘의 표현상 공통점 적절한 것은 물어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영탄적 표현을 통해서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선생님 노란색 부분을 줄쳐왔죠. 여러분 책에는 이게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줄치는 게 좋겠고요. 영탄적 표현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에이 선생님, 영탄법을 모르는 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영탄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 많지만 실제 시 속에서 낯선 시를 봤을 때 거기에서 영탄법을 골라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요. 특히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현대와는 좀 다른 어미, 다른 어휘들을 쓰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이 영탄적 표현이 고전시가랑 현대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한다. 이게 뭐냐면 명사형 종결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문학의 개념도 모른 채 문제를 풀면 안 된다라고 설명드렸죠. 그게 출제 요소,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자,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한다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녀를 만났다 라고 하는 거는 문장이 끝났잖아요. 근데 내가 어제 만났던 그녀, 이걸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녀라는 말이 명사로 끝내버리면 뭔가 제대로 문장 마무리 안 하고 여기에 끝내버렸네? 그럼 뭔가 마무리가 안 된 듯한 느낌 때문에 여운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명사에 사람이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명사형 종결이라고 하는 건 여운을 주기도 하지만 시상에 집약을 해주기도 한다. 이렇게 문제를 다른 거를 출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 다음 세 번째요. 의문형 진술을 활용해서, 의문이란 건 물어보는 거겠죠? 내가 이제 의문형 진술을 문학에서 물어보게 되면 진짜 궁금하다라는 식의 문제를 물어보진 않고요. 대개는 서리법에 관한 걸. 서리법이 뭔지는 아시죠? 물어보는 식으로 되어 있으나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데 되게 이런 문제 출제할 때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물어보는 형식의 어떤 그 문장이 있을 때 진짜 물어보는 형식도 있고 물어보는 것처럼 돼 있지만 서리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섞어서 문제를 출제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3번처럼만 써 있으면 서리법이든 그냥 물어보는 거니 실제 질문하는 거든지 간에 맞는 말이 되는 거겠죠. 그죠? 이럴 경우에는. 다음 네 번째, 말을 건네는 방식. 되게 말을 건네는 방식은 끝에 말을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앞에 말, 야, 혹은 너에게 이걸 한다, 너에게 묻는다, 뭐 이런 말도 있다면, 뭐 이런 것들도 말을 건네는 방식을 볼 수 있을 거고, 우리 책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뭐 하지 마,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나 혼자 얘기하는 건 아닐 거니까 누군가 말을 건넸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럼 다섯 번째,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한다. 중학교 때 의인법 많이 배웠죠? 근데 이제 의인법이란 말을 수능에서는 사물의 혹은 자연물의 인격이란 건 사람만 갖고 있는 거니까 사람이 아닌 존재에 사람만이 갖고 있는 인격을 부여하는 거니까 의인화다. 이제 그 설명을 이렇게 풀어서 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간단하게 뭐 서리법을 통해서 혹은 뭐 대화체 아니면 자연물의 인격, 의인법을 통해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걸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말을 푸는 거죠. 단적인 예로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라고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지만 감각의 전이를 통해 이런 말로 출제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전원적인 혹은 향토적인 느낌을 쓸 수도 있지만 목가적이란 말을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용어들을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개념들 다 알아두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다음 방홍시어라는 작품을 볼 때 여러분 문제에서 19번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작품을 선생님이 아까 고등학교 문제 형태는 이런 보기를 주고 보기를 바탕으로 실 이해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을 그냥 무작정 보지 마시고요. 뭘 봐야 할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줄쳐놓고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보기를 주면 보기를 꼼꼼하게 읽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 시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거든요. 30수 중 일부이다. 이 방홍시어는 총 30개 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책에는 3개만 실려 있는 거고요. 자연지향, 그 다음 세태를 비판하고 연군,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취흥, 뭔가 신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을 즐기는 마음. 그래서 다양한 주제의식이 그 안에 들어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분 그 52페이지에 있는 그 1번, 2번, 3번 연에 즉 우리 책에서는 몇 수라고 안 나와 있구나. 어쨌든 1번, 2번, 3번 그 연에서 지금 이런 내용들 중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 전원으로 돌아오매 세상이 진실로 나를 버렸고 나 또한 세상에 지쳤다. 그러면 세상사에 지쳤다면 세상을 떠나 어디선가 살고 싶겠죠. 그것은 아마 자연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문학의 어떤 요건, 출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 갖고서 이제 시를 어떻게 볼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번시예요. 자,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어라. 시비를 열지 마라. 날 찾으리 니 있으랴. 밤중만 일편명월이 그 벗인가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딱 봤을 때 일단 기본 선생님이 좀 줄을 쳐오고 노란색 부분 표시를 해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사실 문제 풀 때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처음 접하는 시간이니까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들을 한번 선생님이 같이 한번 좀 뽑아내보도록 하고요. 그 정보들을 여러분이 알만해 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그 개념들을 잘 익혀나가시면 돼요. 자, 첫 번째요. 산촌이란 말이 있어요. 산은 어디 있죠, 여러분? 산은 도시에 있어요? 자연에 있어요? 뭐예요? 그치, 자연에 있죠. 그렇다면 산촌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자연을 뜻하는 곳일 수 있어요. 아까 우리 보기에서 속세에서 싫다고 했잖아요. 세상을 버렸다. 그러면 속세를 등지고 자연 속에 들어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눈이 왔다. 이런 시어들 잘 표시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이 오게 되면 계절상 언제죠? 겨울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라는 거냐면 흔히 이제 이러한 계절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시어들이 존재해요. 가령 겨울은 눈 혹은 얼음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봄은 뭐 봄비 아니면 뭐 아지랑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가을 같은 경우는 낙엽 아니면 뭐 추수는 뭐든 황운이라고 하는 곡식 이런 것들 단풍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선지에서는 뭐 계절적 배경을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나요? 다음 산촌 자연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다. 이 어라가 뭐냐면 자연 속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현대어에서 뭐뭐 했구나 라고 하는 건 뭐죠 여러분? 이런 우리가 영탄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탄적 어미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라는 말이 있다는 얘기는 이거 영탄법에 대한 얘기네 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시비를 열지 마라. 자, 이런 시비라는 단어는 필수어입니다. 알아둬야 되는 단어죠. 이 시비는 살인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살인문이 뭐냐면 초가집에 있는 문을 얘기해요. 대개 이 초가집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자연 속의 삶을 얘기하게 돼요. 그럼 시비를 열지 마라라고 돼 있다는 얘기는 내가 있는 집에 시비가 있다는 얘기고 우리 집은 초가집이라는 얘기고 그럼 우리 집은 자연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시비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걸 열지 말래요. 열지 마! 열지 마라. 명령이잖아요. 자, 여기서 팁 하나요. 이렇게 명령형 어미를 쓰게 되면 시에서 문학에서는 의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열지 마! 왜냐면 난 지금 이걸 유지할 거야! 라고 하는 뭐뭐 하겠다라는 의지거든요. 그럼 시비를 열지 말라는 건 열고 밖을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보기에서 뭐 있었냐면 세상을 등졌다, 버렸다, 보기 싫어, 꼴보기 싫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비를 열지 마라라는 얘기는 이 시비는 저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막아주고 있는, 쉽게 말하면 세상과 단절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시비라는 거예요. 시비를 닫아두면 밖으로 안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안 나갈 수 있고요. 그런데 시비를 열면 동시에 단절과 소통의 의미를 다 지니는 게 시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열지 마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이해하셨어요? 와, 고등학교 때 이런 걸 배우는 거야? 네,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비를 열지 마. 왜? 난 세상이 싫거든. 자연 속이 좋아. 날 찾으리 누가 있으랴? 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팁 하나. 고1 아이들한테 늘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봐요. 고전 시가에서 리랴가고라는 요 네 가지의 말이 나오거든요. 끝에 끝날 때 내가 어찌할 수 있으리, 내가 뭐뭐 하랴, 내가 뭐뭐 하는가, 내가 뭐뭐 할 수 있겠는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걸 나오게 되면 전부 다 현대어에서는 뒤에 물음표를 붙일 수 있는 말들이 돼요. 근데 고전 시가에는 물음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말 나오게 되면 의문형, 요건 이제 의문형이라 볼 수 있는 거고, 자, 여기서 팁 하나. 이러한 의문형, 리랴 가고를 썼을 경우에는 100%는 아니지만, 국어에 100%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이런 경우에는 서리법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서리법은 뭐냐면, 묻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강조하기 위한 거라 했죠. 날 찾으리 니 있으랴. 있을까 없을까 맞춰봐. 이런 게 아니거든요. 날 찾는 이가 누가 있을까? 에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대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는 마음속에 없을 거라는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리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마지막. 밤중만 일편명월. 선생님 한자가 너무 어려워요. 이건 알잖아요. 월, 달이죠. 고전시가 이런 시조 나왔을 때 쫄지 말고요. 네 글자가 나오게 되면 한 글자는 알 거예요. 그거 위주로 해석을 해보면 돼요. 자, 밤중에 달이 왔어요. 이 달이 벗인가 하노라. 하노라, 뭐뭐 하노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탄적 어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팁 하나인데, 지금 누가 친구냐면, 벗은 친구죠. 달이 내 친구인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자연 속에 있는데, 자연 속에서, 달이 내 친구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날 찾을 리가 누가 있겠어? 다 필요 없어. 자, 지금 시간 8시 50분이거든요? 빨리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자연 속에 있는데 돌끼리 눈이 하나 묻혀버렸어. 그러니까 묻혔으니까 밖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시비를 열지 말자. 그냥 나가기 싫으니까 나가지 않을 거야. 그냥 날 찾을 리가 없을 것 같거든. 밤이 됐네. 날 찾을 리 없겠지만 아마도 내 친구 달은 있을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친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건 달을 뭐 했다는 얘기냐면 사람처럼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자연물이나 그러니까 자연물이나 사물을 친구라고 표현했다는 이런 기법 나오게 되면 여기다 여러분이 의인화라고 말을 쓰면 되고, 요 의인화라는 것들을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물에 인격을 부여한다.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자, 세 줄밖에 안 되는 거지만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그죠? 물론 이렇게 계속해서 모든 걸 다 분석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선생님이 지금 이제 문학에 이런 것들이 출제될 수 있다라는 각종 포인트들을 다 알려드린 거니까 요 한 편으로 이런 것들을 잘 짚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자, 두 번째 보시죠. 창밖에 워석버석 이라고 했어요. 그죠? 워석버석, 워석버석, 워석버석.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비슷한 말이 두 번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엉금엉금 이런 것들. 주룩주룩.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말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은 대개는 뭔가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 돼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음성 상징어라고 얘기해요. 음성 상징어에는 의태어하고 의성어라고 하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과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 다 들어가죠. 자,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음성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의태어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음성 상징어니까 음성, 소리니까 모양한 흉내 의태어는 아니겠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간다. 음성 상징을 사용하여 엉금엉금은 형태니까 어떤 행동이니까 아니겠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본 개념. 알았죠? 다음 워석버석 미미신가 일어나 보니. 자, 일어나 보니에요. 그 정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해란 해경. 여러분 책에는 아마 뜻이 나와 있을 거예요. 해란 해경 지름길이라는 뜻이 그냥 길 정도 생각합시다. 자, 길에 낙엽은 무슨 일인고? 낙엽? 아까 우리 눈은 겨울이었잖아. 이거는 가을을 얘기하는 계절적 배경이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겠고, 낙엽이 무슨 일이고? 라고 돼 있어요. 낙엽이 떨어졌대. 이게 뭔 얘기냐면 창밖에 님이신가 열어봤대요. 그러니까 워석버석 소리 난 거예요. 그냥 혼잣말 책을 읽는데 워석버석 누가 왔나? 탁 열어보니까 낙엽이 톡 하고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하고 있던 사람이 있던 거죠. 지금 상황을 보니까 우리 님은 언제 오지? 님 보고 싶다. 워석버석. 우리 님이 워석버석 온 것 같은데 문을 탁 열어보는 거야. 근데 님이 아닌 거지. 대박. 낙엽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낙엽은 뭐냐면 님으로 착각한 소재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기대감이 있을 때는 소리만 들려도 그건가?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택배를 기다릴 때 밖에서 발걸음 소리만 나도 내 택배 왔나? 이런 약간 그런 느낌? 자, 그다음에 어즈버. 어즈버가 뭐예요? 없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고요. 어즈버라고 하는 건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현대어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우리가 영탄이란 말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뜻이에요. 어즈버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말 풀이하면 이 정도야. 그 느낌. 유한한 간장은 내장기관 얘기하는 거고요. 이 내장기관이 다 그칠까? 이거는 끊어질까? 이런 뜻이에요. 내장기관이 다 끊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파하노라. 영탄적 어조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는 말 중에는 영탄적 어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네요. 그러니까 지금 2연에서는 아까 1년은 뭐였냐면 세상 싫어. 자연 속에 살고 싶어. 난 자연과 하나 되어 살 거야. 무라일체.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무라일체 썼었나? 안 썼던 것 같다. 여기 의인화까지 썼는데 이렇게 의인화되는 것들은 대개는 자연과 하나 되어 살겠다는 얘기니까 무라일체란 말까지도 이어갈 수는 있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요시에서는 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님이 오지 않는 걸 뻔히 아는 거죠. 왜냐하면 깊은 산 속에 있으니까 님이 올 리가 없잖아요. 자기가 혼자 와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도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고요. 자, 세 번째요. 노래 삼긴 사람 시름도 하도록 할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노래인 것 같은데요. 삼기다라는 말도 여러분 필수어 중에 하나예요. 고전 시가를 공부하다 보면 외워야 돼요. 삼기다는 생기다 혹은 태어나다 혹은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노래를 만든 사람이 시름도 하도 할시야. 선생님이 아까 하다 설명했었죠? 어제 설명했다. 그 전 영상이었나 보다. 자, 하다라는 뜻은 크다라는 뜻과 많다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하도 할시야. 시름이 시름이 클 수도 있겠구나. 시름이 많기도 많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샤 나오게 되면 뭐뭐 하는구나 이런 뜻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영탄적 어조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노래를 만든 사람이 시름이 많기도 많았나 보다. 왜냐면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가끔 이제 시험 망치거나 그럴 때 노래방 가갖고 노래 부르는 거죠. 살다 보면 그런 거지. 닥쳐! 막 이렇게 노래 부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막 소리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막 속 시원해.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뭔가 좀 이렇게 한을 풀어내는? 누군가 이별했는데 이별을 들으면 막 다 내 얘기 같고 막 널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 아니면 내 탓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그 이별 택시 어디로 가야죠 아저씨 우는 손님이 처음인가요? 그럼요. 우는 사람 너 처음이겠죠. 택시 타는데 아저씨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웃긴 사람 아니에요? 아저씨 우는 사람이 저 처음인가요? 그럴 수 아마 처음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 보면 내 상황과 일치하면 나도 모르게 위로를 받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시름이 많기도 많았나 보다. 왜냐면 일러라는 것들은 다 말하고 싶은데 다 못 일러. 다 못 말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다 말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막 답답한 마음은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 생략된 말은 노래를 불러서 풀었던가
아, 이 사람은 노래를 불러서 뭔가 시름을 풀었나 봐. 그럼 이때 노래의 의미가 뭐냐면 시름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얘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 맞는 말이라면 진실로 정말 시름이 풀린다고 한다면 나도 불러봐야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나도 뭐뭐 하리라 라고 한 건 나 뭐뭐 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의지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금 님이 오지 않아서 뭔가 시름 가득한 상태에서 정말 괴롭고 쓸쓸하고 그립다 뭐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나 보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방홍시어의 제목에 있는 모습인 거고요.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해드렸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겠죠? 자, 이것만은 꼭꼭꼭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주제는요, 전체 주제예요. 산 속에서 자연과 벗하며 시름을 잊고 지내고픈 마지막 소망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자, 특히 특징. 영탄 적어줘. 되게 많이 나왔죠? 두 번째, 음성상징. 아까 뭐 있죠? 워석버석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밖에서 워석버석 소리가 들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세 번째, 명령형 어조를 통해서 아까 의지적인 자세. 나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 있죠. 시비를 열지 마! 라는 얘기는 나는 열지 않겠어! 라는 의지니까. 말을 건넨 어투는 아까 뭐가 있었냐면 시비를 열지 마라가 말을 건넨 어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냐면 시비를 열지 마라라고 누군가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건넨 어투는 있다고 봐야겠죠. 다섯 번째,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거. 아까 그 달을 버신가노라 거기 있었죠. 의인하는 뜻. 마지막 계절적 배경으로 눈이나 낙엽 같은 걸 얘기하고 있다. 자, 요런 내용들, 6가지 내용들이 이제 선지에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고전 시가를 이런 식으로 읽어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고전 시간에 여러분 알아야 될 개념들이 좀 많죠. 그죠? 이런 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현대시예요. 같이 묶여있는 나번시의 오세영의 너의 목소리라는 시. 마찬가지로 2019학년도 고1 3월 모의고사 16번에서 20번 세트에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현대시를 강의할 때 늘 하는 작업이 하나 있는데요. 오른쪽에 이렇게 화자, 대상, 상황, 정서, 태도. 요게 현대시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 개념 중에 하나예요. 요걸 적어놓고 시작하시면 되게 좋아요. 경화여고 고1 학생, 예비 고1 신입생 학생들은 현대시를 볼 때 오른쪽에 요걸 써놓고 이걸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자, 팁 하나. 화자는요, 대개는 시 속에 나 아니면 우리로 존재해요. 근데 이 시를 막 봤는데 나나 우리가 여러분 보이나요? 나나 우리가 보이질 않아요. 그죠? 그러면 나나 우리가 없다는 얘기는 화자보다는 어떤 대상이 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 중요한 거겠죠? 그럼 화자는 없냐? 그게 아니라 화자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너를 꿈꾼 밤, 제목에 너의 목소리. 그러면 대상으로 너가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너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까? 너의 목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소리. 중요한 포인트. 자, 그러면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너를 꿈꾼 밤. 그럼 너는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인가 봐요. 그죠? 내 너를 꿈꾼다는 거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겠죠. 문득 인기척에 잠이 깨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잠을 자는 그 정도의 어떤 편안한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문턱에 귀대고 엿들을 땐 거기에 아무도 없었는데 베개 고쳐 누우면 지척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분명히 없었는데 발자국 소리가 다다다다다. 그러면 이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되면 너를 꿈꾸고 있잖아. 그럼 이 발자국 소리가 내가 기대하는 소리겠지. 누구라고? 그치. 너로 착각한 소재일 거야. 왜냐면 실제 그 사람인지 없는지 몰라. 왜? 거기에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리잖아.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려. 그럼 되게 무서워야 되거든? 그러지 않아요? 분명 아무도 없는데 문을 닫았더니 타타타타타 깜짝 놀라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잘 생각이 될 게 분명히 아무도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는 건 내가 기대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착각하는 소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마침표가 찍혔잖아요. 이렇게 소리라고 끝났잖아. 이런 게 아까 얘기했던 명사형 종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명사형 종결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아까 뭘 준다 그랬죠? 여운을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여운. 그리고 발자국 소리. 그 사람이 온 거 아닐까? 약간 기대하는 그런 마음. 그러면 너를 지금 내가 기다리는 상황인가 봐. 그 얘기는 그 사람이 지금 없는 거니까 부재하는 상황이란 걸 알 수 있겠죠. 선생님 이런 걸 어떻게 쓰나요? 선생님이니까 쓰죠. 그죠? 여러분은 선생님이 하는 것들을 보고서 그렇게 해나가는 거구나 정도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요. 고1이기 때문에. 예비 고1이라서 아직 고등학교 공부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EBS나 사설인강에 보면 개념 강의라고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개념 강의 속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통 이제
고1 학생들 대상으로 개념 강의를 매번 방과후 학교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경화여고 들어온 학생들은 나중에 들어와서 선생님 방과후 학교 열게 되면 거기에 들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뭐 EBS도 있고 다 있는데 선생님이 EBS랑 사설 강의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모든 걸 압축해서 한 방으로 빡 끝낼 수 있는 그 강의를 만들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발자국 소리, 나뭇가지에서 스치는 소매기 소리. 소매기시나 발자국은 사람이 낼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누군가 왔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자, 넘어가 보죠. 아, 네가 왔구나. 아, 깜딴싸, 그지? 자, 깜딴싸 나왔다는 얘기는 영탄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네가 왔구나, 영탄적 어조라고 볼 수 있네요. 그죠? 산 넘고 물 건너 누런 해 지지 않는 서역 땅에서, 여러분 팁 하나 드릴게요. 서역 땅이라는 대상 나오잖아요. 자, 사실은 서역이라고 하는 거는 대개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황천이라는 거. 황천. 그래서 서역 땅이라고 하는 건 되게 죽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땅으로 제시가 많이 돼요. 서역 땅이라고 하는 건 죽음이 이제 사람이 서역 땅, 서쪽에다 이제 묻힌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누런에 지지하는 서역 땅에서 라는 얘기는 그 대상이 너라고 하는 대상 있죠? 너의 죽음을 우리가 약간 짐작해볼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부재. 그 님이 너가 죽었나 보다. 이걸 우리가 약간 좀 짐작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가 왔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온 거 아닐까? 그러니까 뻔히 죽은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야, 네가 그 죽음의 땅에 돌아왔구나. 나직히 신발을 끌고 와 다정하게 부르는 너의 목소리. 자, 봐요 여러분. 아까는 발자국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발자국이란 말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너의 목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대상이 그냥 막연하게 발자국이었습니다. 이번엔 너의 목소리로 뭐가 된 거냐면 조금은 구체화된 거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A에서 B로 갈 때 좀 뭔가 구체화된 느낌이 드는 거죠. 이제는 아까는 발자국 소리만 들렸고 아까는 옷깃 스치는 소리만 들렸었는데 이제는 너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일종의 너의 목소리는 주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환청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거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기대하는 소리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실제 소리라고 보긴 좀 힘들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냐. 안쓰러운 마음은 말리길인데 황방이 문을 열고 뛰쳐나가면 왜 뛰쳐나가는 거지? 그 사람이 왔나봐!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이제 자다가 이렇게 눈 탁 들었는데 발자국이 타타타타타 소리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옷깃 스친 소리만 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왔다 라고 한 말이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문을 열어봐야 될 거 아니야. 문을 팍팍 열고 뛰쳐나가면 거기에 밖엔 하염없이 들리는 가랑비 소리. 뭔 얘기예요? 이게 실제 소리예요. 그죠? 이게 그 소리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부터 봤던 그 발자국 소리, 그 다음에 옷깃 스치는 소리, 그 다음에 너의 목소리, 이거는 진짜 있는 소리가 아니라 이 가랑비 소리가 그렇게 들렸다라는 거지. 문을 열고 바라보니 가랑비 소리가. 근데 내리는 이라고 돼 있잖아. 우리 현대시에서 여러분 이런 내린다 올라간다 나오게 되면 시험에서 이런 걸 물어봐요. 하강적 이미지라는 것들을 시험에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것도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소리, 하강적 이미지. 그럼 소리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시각, 청각, 후각 중에 청각이니까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가랑비 소리였어. 후두둑. 댄잎 끝에 방울 지는 봄빛 소리. 자, 계절상 봄빛. 이것도 계절감을 드러낸 소재라고 볼 수 있겠네. 그지? 이렇게. 그리고 방울 진다라는 거. 우리가 방울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눈물방울 같은 걸 얘기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이때 방울이라고 하는 건 얘가 지금 이런 거겠지. 쉽게 말하면 혼자서 이제 그 사람이 그리워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잠이 설핏 깼는데 밖에서 타타타타타 소리 들려. 그 사람인가? 옷깃 스친 소리가 진짜 그 사람이 맞는가? 내가 왔다 오다 약간 너의 목소리 들리는 것 같아. 진짜 그 사람이 맞나봐. 그 사람이 그 죽음의 땅에서 돌아왔나봐. 문을 탁 열고 봤더니 비만 확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네? 빗소리였구나. 내가 미쳤네. 주르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기대를 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좌절되는. 여기서 이 가랑비 소리를 보면서 내가 지금 좌절하고 있는, 그리고 허탈감도 느낄 수 있겠죠. 대박, 아니었네, 이런 것들. 절망, 좌절, 이런 걸로 끝나게 된 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러한 감정들을 갖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람이 보고 싶다라는 그리움이라는 게 가장 전제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내용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시에는 스토리,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찾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아까 해주고 있던 이것만 꼭꼭꼭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부재하는 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시다. 방금 설명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까 그 시가 공통점이네. 두 번째, 명사형 종결. 이 시에만 있는 독특한 특징이죠. 여운을 주고 있다는 거. 그 다음, 청각적 이미지. 소리가 나왔으니까요. 말을 건네는 어투. 어디 있었지? 말을 건네는 건? 아, 네가 왔구나. 여기 부분이요. 네가 왔구나. 여기. 말을 건네는 거죠. 너 왔네? 라고 말을 건네는 거니까. 다음, 다섯 번째, 하강적 이미지는 앞에서 말했던 내린이란 말. 자, 여섯 번째, 계절적 배경을 통해 봄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공통점이네? 자,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요. 선생님이 특징을 이렇게 적어드린 이유는 특징을 외워라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시가 시험에 또 나올지는 확률이 희박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또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뭔 얘기냐면 이 특징을 단순하게 외우는 건 의미가 없고요. 고등학교 공부는 이러한 특징들을 일단 보고 시 속에서 요런 게 영탄이구나. 요런 게 말을 거는 어투구나. 이런 걸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낯선 시에서도 이걸 골라낼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이 실제 내신 시험이나 이런 시험에서 혹은 모의고사, 수능 시험에서도 이런 걸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우는 건 이제 그만하시고요. 여러분 의인어 많이 아는 것 같죠? 서리법 많이 아는 것 같죠? 근데 실제 시에서 못 찾아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찾아내는 연습을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보죠. 첫 번째, 가완의 공통점, 영탄적. 답 1번이네요. 그죠? 우리 영탄이란 건 둘 다 있었으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답 1번이 나왔고요. 2번, 명사로 시장을 마무리했다. 명사 나오는 건 우리 가번은 없지 않았니? 나만 그랬죠. 세 번째, 의문형 지수를 활용했다. 의문형 지수 있었나? 가번에 의문형 지수 있었죠. 왜냐하면 아까 날 찾으리 누가 있으랴 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날 찾으리 누가 있을까? 라고 물어봤는데 심리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그럴 수 있다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나번에 있나? 나번은 조금 애매한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가만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네 번째요. 말을 건네는 방식 사용했다. 말 건네는 거 아까 가번에 있었나? 있지. 시비를 열지 마라. 근데 열지 마라고 했는데 친밀감, 이게 아니네, 이게죠. 말을 건네는 건 그런데 친밀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난 너랑 친하니까 문 열지 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4번 안 되겠고요. 5번에 잘못의 인격 부여하는 거 의인법인데, 의인화되는 건 아까 가번에서는 다를 친구라 했으니까. 근데 나번에서 의인법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가만 해당되는 거.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답 맞췄다 좋아하지, 아까 내가 얘기했죠. 문제 풀었다 좋아하지 말라고요. 답을 맞췄으면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다른 것들은 어디가 틀렸는지 점검하고 넘어가야 진짜 공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시예요. 두 번째 문제예요. 17번. 자, 가에 워석버석 소리가 나. 그래서 일어나 봤어. 갔더니 낙엽이 지고 있던 거야. 에이, 아니었네. 이런 거. 나번. 나뭇가지 소리 스친 소리 났어. 누가 왔나? 뛰쳐나가 봤어. 근데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 두 개가 약간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님으로 착각한 소재를 내가 어떤 착각한 소리를 들었다가 시즌하고 확인해 봤더니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계절적 이미지가 분위기에 기여했다라는 말.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계절적 이미지는 낙엽, 봄비, 가을이고 봄이니까 오케이. 얘는 맞다고 볼 수 있겠다. 그죠? 다음, 상황 판단의 근거를 감각적 현상 제시했다. 워석포석 소리, 스치는 소리. 그러니까 청각적 심상이 있는 거니까, 청각에 관한 거니까 얘도 오케이. 그죠? 다음 세 번째요. 상대방에 대한 심경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행동이 심경의 행동은 일어나보고 뛰쳐나가는 행동이 있었으니까 얘도 맞다고 볼 수 있겠다. 그죠? 4번이요. 판단 오류의 원인이 시간적 배경. 그러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던 이유는 가을이어서 봄이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아니죠, 이거. 여기 아니잖아. 그치? 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해하셨죠? 자, 18번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무엇이네요. 기억이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책에서 여기다 적어줄게요. 기억은 시비 열지 마, 시비 열지 마라 이런 얘기고요. 니은은 문을 열고 라는 얘기. 둘 다 문에 관한 얘기네요. 그죠? 살인문에 관한 거. 얘는 진짜 님이 온 줄 알고 뛰쳐나가 본 거. 자, 기억에는 시비 열지 마라 이 부분 있죠. 이 시비 열지 마라 여기 부분은 니은과 달리 화자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다. 여기 화자의 소망 있나요? 시비 열지 마라? 있죠. 거기 나가기 싫으니까 열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거죠.
그러면 니은과 달리니까 니은에는 화자의 소망이 없어야 돼요. 근데 니은이 문을 열고 갔다는 얘기는 밖에 그님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잖아. 소망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니은과 달리란 말이 틀렸지. 적절한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1번은 안 돼요. 그럼 2번이요. 니은에는 기억과 달리, 얘예요. 기억과 달리 화자의 억울한 심정. 문을 열고 나갔더니 젠장! 비었어! 억울해! 뭐 이런 건가? 억울한 심정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문을 열고 억울한 거냐? 요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 억울한 심정 땡. 세 번째 기억이에요. 화자의 단절감. 시비 열지 마! 단절. 그죠? 끊어서 거리를 가기 싫다라는 거니까. 다음 니은의 화자의 기대감. 문을 열고 그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 답은 쉽게 3번이라는 게 나온다. 그죠? 예, 오케이. 예,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다음 4번이요. 기억은 냉소죠. 시비 열지 마라. 약간 근데 냉소 여러분 이 말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냉소는 비웃음이에요. 근데 시비 열지 마라가 비웃는 거예요. 시비 열지 마라. 뭐 이런 건가?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 관조라고 하는 건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떨어져서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문을 열고 나가서 가까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얘도 안 되는 거고요. 그죠? 다음에 5번. 기억과 니은의 결핍 상대가 충족되었다. 충족이 안 됐지. 이거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다 왔네요. 2문제 남았어요. 19문제예요. 보기를 바탕으로 이게 이제 고등학교에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 볼 수 있는 거고 내신에서도 이런 거는 자주 나올 겁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보기 내용이죠.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산촌, 아까 자연이라 그랬죠. 세상과 대비되는 공간이며 자연의 의미. 아까 맞다고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죠? 틀린 말 아니고요. 다음 두 번째. 일편명월은 세태를 비판하고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호소하는 작가를 향자한다. 아까 일편명월이 버시래매. 나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존재. 그렇다면 일편명월이라고 하는 존재는 억울한 처지를 호소하는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겠죠. 벗이 될 수 있는 존재. 또 하나는 내 외로움을 부각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친구가 달밖에 없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답은 우리가 쉽게 2번이라는 게 튀어나오는 거죠. 됐나요? 읽어보고 넘어가죠. 3번이요. 임을 군항으로 여길 때, 임금이란 얘기예요. 임을 임금으로 이해한다면 간장이 다 끊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는 임금을 향한 신하의 애끓는 심정. 틀린 말 아니겠네요. 그죠? 네 번째. 시름, 걱정, 근심 얘기하는 거예요. 정조 혼란기에 정계에 쫓겨나 버림받은 작가의 복잡함. 여기 써있죠? 아까 정계에 쫓겨났다는 얘기 써있었으니까 틀린 말 아니겠죠? 시름, 걱정. 다섯 번째. 노래는 작가의 마음을 풀어내는. 아까 이게 진정으로 풀어내는 거라면 나도 한번 불러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틀린 말 아니라 볼 수 있겠네요. 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 A와 C. 문제 참 길다. 그죠? 자, A부터 C까지 요거였어요. 발자국 소리, 너의 목소리. 사실 아까 이 발자국 소리와 너의 목소리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소리였고요. 요 가랑비 소리는 실제 소리였어. 그러니까 이 가랑비 소리를 요 두 개로 우리가 착각했던 거였고, 그 다음 발자국 소리에서 너의 목소리로는 아까 뭐가 있었냐면 구체화되는 모습이 있었어. 그치? 1번. 화자가 꾼 꿈은 빗소리를 A로 여기는 게, 그쵸? 꿈을 꿨으니까 이런 일을 벌인 거죠. 평상시였으면 이런 생각 안 했겠죠. 그죠? 두 번째. 너에 대한 화자의 그림이 고조되고 있음에 따라 빗소리가 A에서 B로 인식되었다. 그죠? 막 그림이 하도 급해지다 보니까 처음에 그냥 발자국 소리, 불특정 발자국 소리였는데 이제는 너의 목소리 들리기 시작하는 거니까 구체라 볼 수 있겠지. 세 번째. 산 넘고 물 건너 들려오는 것이기에 화자에게 반가움과 동시에 과거의 추억을 환기하고 이게 과거에 대한 추억이 아니라 아까 그 사람이 보고 싶다는 그림에 대한 거잖아. 사실은 산 넘고 물 건너라는 것들은 힘겹게 그 사람이 오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뭔가 과거의 추억을 환기한다는 얘기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다음 네 번째. 내린다라는 건 하강의 이미지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 아니겠고요. 다음에 화자의 허탈감이 있는 건 아까 이게 이거임을 알고 실제 이거 알고 빗소리였네. 허탈함. 아까 설명했던 것 같아요. 됐나요? 여기까지요? 자, 요렇게 선생님이 오늘은 현대시와 고전시가 대한 것들 설명을 다 드린 거예요. 오케이? 자, 수업 끝! 이렇게. 자,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도 다 이제 경화여고 학생일 것이고요. 학생이 될 예정인 학생들이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이제 고1 학생들, 신입생 여러분들은 이제 각 학교의 고등학생들이 되겠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현대시와 고전시가 읽을 때는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선생님이 가장 기본적인 아주 일부분만 좀 알려드린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강의를 듣다 보면 더 많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실제 다른 강의를 통해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도 최대한 많은 강의들을 찍어서 올려놓으려고 하니까 많이 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선생님 문법 강의 하나 찍을 거라 말씀드렸죠? 문법에서 또 한번 만나뵙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